현대차 자체가 최대 모멘텀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성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고요. 종목 코드번호 005380입니다. 현대차 영상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은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양시장 갭 상승 나와주고 나서 하루 종일 좀 흘러내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이시나요 이거? 네, 여러분 차트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냥 주구장창 빠졌습니다. 네, 아주 그냥 심리적으로다가 아침에 뭔가 매수했다라고 하면 아침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뭐 그런 빠지는 그런 장세였죠.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현대차도 명확하게 지수를 추종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갭 상승 나와주고 나서 쉬지 않고 흘러내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냥 뭐 주구장창 빠졌어요. 뭐 근데 이게 갭 자체가 좀 많이 떴기 때문에 종가까지도 그래도 플러스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임단협 잠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쟁의권을 좀 확보했다라는 키워드가 나와주고 있는데, 뉴스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자동차 뉴스 한번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이거 무조건 뉴스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파업도 피하고 호실적 기대감도 살아있는 그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담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을 했고, 하지만 기아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을 하면서 쟁의권 확보에 좀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괜찮고요, 기아차는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주가에 크게 영향이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잠정안을 이끌어내고 나서 10년 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10년 만에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라는 키워드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노조가 꾸준히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던 정년 연장은 사실 포기를 했죠. 대신에 6년 만에 최대임금 인상이라는 신뢰도 얻었고, 여기에서 이제 고용 안전, 그리고 MZ세대 있지 않습니까? MZ세대를 위한 복지까지 좀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정년 연장이 안 됐다라는 키워드는 차후에 조금 기간이 지나게 되면 거기서는 연장은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에 이 페이 자체는 명확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시적인 수혜도 받아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저희가 이제 우려를 해봐야 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현대차가 이번에 파업을 피하고 나서 호실적 기대감을 명확하게 좀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명확하게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 컨센서스 매출 29조고 영업이익이 1.9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반기에 미국 현지 생산 모델도 확대되고 신차도 투입이 되는 시점이죠. 사실 반도체 수급난이라는 그 키워드하고 이슈만 없었으면 벌써 신고가 뚫고 올라가줬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반도체 수급난에 대한 우려감은 명확하게 살아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리포트를 볼 때 FN 가이드를 좀 중요시 봅니다. 왜냐면 FN 가이드 안에 있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리포트를 체크를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FN 가이드 기준점으로 봤었을 때 현대차가 지난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매출이 28조 9,715억이었고 영업이익이 1조 9,072억이었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2.5%, 영업이익은 223% 증가한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수치가 나와줬는데, 시장 컨센 대비해서는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요. 뭐 글로벌 도매 판매도 증가하고 있고, 이제 ASP 그 평균 판매 단가도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이 상승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들 잘 아실 건데, 미국의 중고차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지표 자체가 조금 왜곡이 됐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사실 붙지 않았습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붙는데, 사실상으로 이 인플레가 어느 정도 수치를 줬는지를 보게 되면 중고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인플레이션 수치를 좀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도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감 붙고 나서 근데 뭐야, 자동차 가격이 대부분 다 영향을 줬네, 그래가지고 반등이 나와준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봤었을 때 미국 중고차 가격도 명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금융부문 실적도 명확하게 호조의 영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자체가 최대 모멘텀이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의 이 점유율이 가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키워드가 현대자동차의 좀 우리가 하반기에 중요점으로 쟁점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뭐 GM, 포드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대형 업체들이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해서 7월에서 8월 부근에는 현대자동차의 이제 시장 점유율 방어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국에 뭐 팰리세이드, 산타페, 투싼, 산타크루즈, 그리고 제네시스, 아이오닉 5까지 포함해가지고 신차 투입할 경우에는 현 시장의 이제 점유율도 방어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또 뭐 GM이나 포드나 이쪽에서 무너지게 되면 점유율 자체도 명확하게 늘어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우려감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반도체 수급난 이슈조차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수개월간 좀 지연된 이 생산량을 감안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내년까지는 어떻게 좀 여파를 줄 수 있지만, 내년까지는 그때쯤 되면 이제 반도체 수급난 이슈는 더 이상 이 주가에는 노 프라브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브리핑 드린 부분을 보면 실적 자체도 컨센 대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요. 그리고 최대 모멘텀 자체가 미국 시장 점유율 이제 상승 혹은 방어, 이 정도가 좀 키포인트로 잡혀질 것인데, 그런 부분도 가지적으로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조 간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는 대부분 다 나와졌고, 시장의 변곡점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펀더멘탈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가시적으로 올라가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냉정하게 봤었을 때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가시적으로 올라가줄 수밖에 없다. 시장을 주도해줄 수 있을 만한 주도주급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아쉽게도 이 메이저들,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매도 포지션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수급이라는 건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도 벌써 다 수익이에요. 메이저들은 여기에서 다시 재매수가 들어와줄 때에는 그때는 신고가를 도전해주러 간다 까지 이해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현대차 영상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다들 허브긴제TV 한 번씩 좀 다 놀러 와주셨습니까?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혜택 드리고 있는데, 혜택 다들 챙겨가셨나요? 혜택은 챙겨가라고 있는 겁니다. 무료예요, 여러분. HBTV 천사인데요. 저희가 뭐 재료 브리핑, 뉴스 체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한 번씩 좀 해주시고요. 친구 추가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HBTV 천사 검색 후 친구 추가 클릭까지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7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